안녕하세요. 생각부자 김준호 수의사입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전격적으로 공습해서 마두로 부부를 생포해서 뉴욕으로 압송을 했죠. 겉으로는 이제 마약 카르텔 소탕과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1월 3일에 미군 델타포스와 150여 대 항공기가 투입된 작전명이 확고한 결이죠.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격적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 작전은 사실 시기는 예측을 못했지만은 12월 5일날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암시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먼로 독트린을 계승한 트럼프식 신제국주의 전략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서 나오는 왜 지금 타이밍에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마두로 체포 작전을 벌였는지 세 가지 키워드, 에너지 패권, 중간선거, 신제국주의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석유 매장국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기름의 성질이 중진류라는 거예요. 중진류는 굉장히 끈적거리는 기름이고 정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중진류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이제 정제 비용이 비싸서 그거를 이제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미국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의 걸프만이거든요. 텍사스에는 이제 수십 년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구축한 고도화된 이제 정유 설비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이제 설비가 다 구축이 돼 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중진류들을 수입해서 정제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이 셰일 오일이라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도 기름을 직접 생산하는 국가가 됐죠. 근데 이 셰일 오일은 경질류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경질류를 정제하려면 새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중진류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유회사들은 경질류는 수출을 하고 중진류를 수입해와서 기존 정제시설에서 정제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거든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운송 비용에서도 중동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당연히 비용이 저렴하겠죠. 이런 이제 배경을 들으시면은 왜 트럼프의 후원자인 미국 석유 재벌들이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그토록 원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마두로 정권은 대표적인 반미 친중 국가였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눈에 가시였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작전을 실행을 해서 체포를 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면 세계 1위 매장량의 거리도 가까운 베네수엘라 중진류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긴 거죠, 일단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패권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중간선거. 이제 26년 11월에 운명의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있을 건데 이 작전의 성공을 통해서 여러 사례들이 많은데 하나를 찝자면은 1991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 작전을 실행을 했죠. 그 유명한 사막의 폭풍 작전. 이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90%의 지지율, 굉장한 지지율이죠. 이거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선거 승리가 절실한 트럼프도 이 작전의 성공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름값을 잡는 거죠. 유가 베이스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베네수엘라에서 안정적인 석유 공급 유통망을 확보를 하면 현재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로 이제 자국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가 됐는데 이 셰일 오일이라는 게 지금 현재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철강의 관세를 엄청나게 지금 50% 때려 놓은 상태죠. 근데 이 셰일 오일은 철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시추를 할 때. 그래서 이 생산 단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관세 정책을 지금 철회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베네수엘라에서 값싼 석유를 들여와서 유가를 낮추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거 직전에 사실 어느 국가든 화두가 되는 게 살림이죠. 경제. 근데 선거 전에 내가 물가를 잡았다. 이 구호만큼 중간 선거를 압도하는 키워드는 없습니다. 그걸 노렸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트럼프식 신제국주의. 지금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문가 코멘트도 조금 덧붙여보면은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에서는 이번 작전이 미국의 앞마당에 서반구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먼로 독트린을 계승한 트럼프 크롤러의 실천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국내 분석 중에서는 이제 한화증권 윤재성 연구원님이 중장기적으로 석유 유가의 상단을 제한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이며 특히 중국으로 가던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이 끊기고 미국으로 향하게 되면서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요. 도입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12월 5일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이제 NSS 문건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반구의 핵심 자산은 미국이 통제하며 외부 세력, 아마 뭐 중국이랑 러시아 이쪽을 타겟팅을 하는 거겠죠.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두로 생포는 국가안보 전략에 담긴 거를 실행을 한 첫 단추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 그리고 그린란드 영토 편입에 관해서 했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트럼프식 신제국주의를 하나씩 실현하겠다. 그런 게 좀 엿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마약 카르텔 타도, 민주주의 수호라는 포장기 속에 에너지 패권,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한 트럼프식 외교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의 생산 단가 압박을 베네수엘라 중진류 수입으로 상쇄를 해서 미국 내 물가랑 전 세계 유가를 내가 컨트롤하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미국 석유 자본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서 기존에 노후화됐던 시설들을 복구해서 압도적인 생산량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이제 유가 컨트롤의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이제 정권 축출을 시도한 걸 넘어서 미국이 새로운 에너지 식민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담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분석이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조금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